쌤을 좀 주목해 주세요. 화학에서 뭐가 제일 어렵냐? 그럼 여기를 되게 어렵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오늘 경험해 보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개념확인 문제를 2번, 3번 돌려 풀게 만들 거거든. 개념확인 문제면 우리 그동안의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보면은 개념확인 문제는 그냥 가볍게 풀고 넘어가고 내신 문제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었잖아. 근데 오늘은 개념확인 문제에서 죽을 것 같다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그죠? 개념 확인에서부터 벌써부터 우리를 되게 옥죄어오는 그런 느낌 받을 텐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생각보다 어렵다. 하지만 쌤의 강의를 잘 듣는다면 원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쌤이 결론부터 말할게. 30분 안에 모든 개념 정리를 끝낼 거야. 뭐 하기 전에? 정신이 혼미해지기 전에. 그죠? 초반 30분을 정말 잘 집중해 달라는 당부를 좀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팍 들어갈 거예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안 오긴 했지만, 자, 바로 본론 들어갈 거예요. 이 중에 제일 우리에게 본론으로 다가오는 게 2번, 몰 파트입니다. 몰. 그래서 바로 몰을 설명할게요. 몰이 뭐냐? 몰이 뭐냐? 우리 책으로는 페이지 30쪽부터 하는 거죠. 30쪽. 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몰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우리 연필 12자루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한 타스라고 하자. 그죠? 한 타스라고 하자. 그리고 계란 30개가 너무 많잖아. 계란 한 판이라고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약속한 숫자가 있죠. 이만큼의 숫자를 한 타스라고 하자. 이만큼의 숫자를 한 판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입자 그러면 되게 조그맣잖아. 원자, 분자, 원소 뒷다 조그맣죠. 이거 질량을 잴 수 있을까? 내가 원자 하나 줄 테니까 질량 재봐. 쉽지 않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질량을 재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모은 거야. 이따만큼 모은 거야. 이따만큼을 모아서 드디어 좀 질량을 재기 용이하게끔 이만큼 입자를 모은 겁니다. 이만큼의 입자를 모아서 얼마라고 하자? 1몰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좀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억지로 기억하려고 안 해도 기억이 저절로 될 거야. 하도 많이 쓸 거니까. 그래서 1몰이라는 단위가 어떤 걸 약속한 거냐?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계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 몰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야 되는 게 몰은 그냥 개수예요. 몇 개냐. 저만큼의 개수를 1몰계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자, 지금 2줄 썼죠? 두 줄. 공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사용되는 공식 하나가 이미 나온 거야. 어떤 공식이냐? 시험 문제입니다. 내가 너한테 퀘스천 1 어떤 입자를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줄게! 내가 너한테 몇 몰계 준 거게? 2몰계 준 거죠. 그죠? 2몰계 준 거잖아. 바로 첫 번째 공식이 그거예요. 몰수를 알아내는 첫 번째 공식이 나온 겁니다. 2몰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모한테 물어봤나? 미안해. 고모, 그만. 아무튼 2몰인 거 어떻게 알았냐고. 뭐라고? 곱했다고? 곱했어요? 나눴어요? 둘 다 구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우리 옛날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계니까 얘는 2배니까 2몰계겠지? 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수학적이지 않아요? 수학적인 방법은 나한테 제시된 입자를 기준 입자 수로 나누면 됩니다. 맞죠? 나한테 제시한 입자를 기준 입자 수로 나누면 이란 수가 나오잖아. 그게 바로 첫 번째 공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줄 쓰고 공식 하나 소개한 거야. 우리 오늘 3개밖에 공식이 안 나와요. 그 중에 2줄 쓰고 하나 나왔으니까 한 6줄 쓰면 3개 나오겠네.
뻥인 거 알죠? 아무튼 첫 번째 공식이 나왔습니다. 나한테 입자수를 준다면 기준 입자수에 해당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눠주면 몰수를 구하는 첫 번째 공식을 제시받은 겁니다. 저렇게 한번 구할 수 있겠네. 어렵지 않죠? 1몰이 뭔지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풀려나간다는 얘기입니다. 1몰부터 1몰 너무 어려운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이만큼 1몰이야! 끝이야. 이만큼 1몰이야. 저걸 개수를 세보니까 6경계가 넘어가요. 6경계. 그걸 숫자가 6경계 이거보다도 그냥 저 숫자가 1몰이야 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끝났어. 몰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화학식량 얘기로 또 바로 넘어갈게요. 화학식량. 이제 화학식량하고 몰하고 질량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이 나올 건데 잘 봐. 일단 화학식이라는 게 뭐냐면 화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을 화학식이라고 해요. 화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 예를 들어서 H가 뭐예요? 제 책인가? H. 오늘 이상해. 필이 좀 안 좋아요. 수소입니다. 수소 분자예요? 수소 원자예요? 구분해야 돼? H 혼자 있잖아. 수소 원자입니다. 저 분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수소 원자, 수소 원자를 표현하는 화학식인 거야. 수소 원자를 표현하는 화학식인 겁니다. 자연계에는 저 수소 원자 혼자 존재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1학년 때 배웠던 바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 게 H2라고 쓰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읽어요? 수소 분자입니다. 수소 분자를 표현하는 화학식인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야 또? H2O. 이건 뭐죠? 여기 뭐지? 물 분자를 표현하는 화학식인 겁니다. 그죠? 물 분자를 표현하는 화학식인 거고요. 하나 더. O2는 뭐지? 산소 분자를 표현하는 화학식입니다. 자, 분자든 원자든 쭉 이런 걸 적어놓고 화학식이라고 불러주는데 뒤에 량자가 붙어있어요. 량자. 량은 뭐지? 질량. 저 화학식이 차지하는 질량입니다. 이것은 질량이다. 자, 이 생각해봅니다. 수소 원자가 하나 있어요. 질량 제거. 쉬워요? 그거 되게 어렵겠죠? 산소 분자 하나를 띡 주고 질량 좀 재줄래? 어렵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자, 일단은 쉽게 하는 방법부터 알려줄게요. 자, 이것들의 질량을 알아낸 방법인데요. 자, 먼저 수소를 끌어볼게.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인 건 알고 있죠? 자,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 원자의 번호.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건 뭐가 한 개 있다는 거냐면 양성자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원자라는 녀석은 목소리였나? 원자라는 녀석은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여야 합니다. 쌤 몸이 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쌤 몸은 전기를 띄어 안 띄어요? 안 띄고 있죠? 원자가 중성이기 때문에 쌤 몸도 중성 상태인 거야. 기억해야 될 게 이거야.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한다. 근데 원자 번호 1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하나 있는 것이다. 뭔가 이상해야 돼.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잖아. 근데 중성을 가지려면, 중성으로 만들려면 뭐가 하나 필요하다?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 하나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바깥에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 전자라는 게 하나 돌고 있는 이게 바로 수소 원자의 모형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거 질량 재보라고.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정하냐? 봐봐. 이 플러스 하나의 질량을
1이라고 가정한 거야. 1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전자의 질량은 얘보다 무거울까 가벼울까? 엄청 가벼워요.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1837분의 1로 가벼워요. 그럼 원자의 질량을 잰다는 건 전자는 진짜 너무 가벼우니까 이거의 질량은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누구의 질량만 재면 된다? 양성자의 질량만 재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양성자를 1이라고 한다면 수소의 질량은 1이네. 그죠? 그것을 이 수소 원자의 질량,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얼마냐? 수소 원자의 원자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해요. 수소 원자의 질량이 얼마다? 이거 1입니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수소 원자의 원자량은 1입니다. 근데 쟤는 뭘 가정하고 만든 값이야?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 그죠? 가정한 거죠. 실제 양성자가 질량이 1이야? 1g이야?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주냐? 원자량을 상대적 질량이다.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불러줍니다. 상대적. 얘가 1이라고 한다. 얘를 1이라고 한다면 수소는 1이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 상대적 질량이라는 말 때문에 쟤는 절대적 질량이 아닌 거야. 자, 상대적 질량의 반대말이 뭐다? 절대적 질량. 쌤의 절대적 질량은 한 98kg쯤 됩니다. 믿어? 쌤의 절대적인 질량. 쌤의 실제 질량은 한 65kg 정도 돼요. 65kg. 그런데 책상의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 쌤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한 2 정도? 알았어. 3 정도? 이게 상대적 질량이야. 이해됩니까? 상대적 질량. 나는 3 정도 되는 거야. 얘에 비하면 3 정도의 질량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렇게 정한 게 쟤라고요.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 수소 원자는 1의 질량을 가져. 그러면 나는 얘가 질량이 1이면 나는 3kg인 거야? 아니죠. 얘가 질량이 1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3인 거잖아.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 상대적 질량은 뭐가 없다? 단위가 없어요. 상대적 질량은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절대적 질량은 kg이나 g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지. 하지만 상대적 질량은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완전 쉬워집니다. 봐봐. 수소가 저거라면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 얘입니다. 헬륨. 헬륨 원자번호 2번이거든요. 양성자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그럼 전자도 몇 개 있다는 거야? 그렇지. 2개 있어요. 왜?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이어야 하니까. 그 얘네 질량이, 얘의 원자량은 2일까요? 아니다. 왜냐면 양성자 2개를 가운데 뭉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안 됩니다. 양성자 2개를 뭉치기 위해서 쟤네들을 뭉치는 걸 도와주는 중성 상태의 입자 2마리가 또 필요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 중성자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양성자 2개를 뭉치려면 양성자의 개수만큼 뭐가 필요하다? 중성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양성자 2개가 뭉치기 힘드니까. 그래서 원자 핵을 이루는데 원자 핵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질량을 재보자. 질량 재볼게. 질량을 재면요. 수소는 1이었죠. 근데 헬륨은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고 양성자가 1이었잖아. 중성자는 얼마일까요? 얘도 거의 1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중성자의 질량 역시 1이에요. 그러므로 헬륨의 질량은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4. 그래서 왼쪽 위에다가 4라고 씁니다. 이 녀석의 원자량이 얼마다? 헬륨의 원자량은 그래서 4가 됩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4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같은 원리야. 그래서 리튬 원자번호 3번이죠. 자, 이제 바로 합니다. 양성자 3개겠지. 중성자도 3개. 그러므로 질량이 얼마? 6. 오케이?
이게 원자 번호 10번 네온까지 완벽하게 먹혀 들어갑니다. 원자 번호 10번의 질량이 얼마다? 20이죠. 20 나옵니다. 오케이? 10번까지 완벽하게 먹힙니다. 왜 10번까지 이 규칙이 먹힌다라고 하냐면 11번부터는 양성자가 무려 11개가 되죠. 10개가 넘어가면은 양성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걔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중성자가 조금씩 더 필요해.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경우 원자번호 11번이잖아. 이 규칙에 의한다면 질량이 얼마여야 돼? 22여야 되잖아. 그런데 실제 질량은 23 나옵니다. 실제란 말보다도 상대적 질량을 재보면 23 나와. 무슨 소리야? 중성자가 12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중성자 12개. 더 극한의 예가 있는데요. 우라늄 원자번호 92번이거든요. 저 규칙대로라면 질량이 얼마여야 돼? 184여야 하잖아. 맞아요? 하지만 실제는 얼마 나온다? 235 나옵니다. 중성자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자번호 10번까지는 우리가 문제에서 이 원자량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10번 넘어가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잘 몰라. 그래서 문제에서 줍니다. 10번 넘어가는 것들은 문제에서 칼슘의 원자량은 40이다. 이딴 식으로 준단 말이야. 이러니까. 그리고 뭐 탄산칼슘은 100이다. 이런 식으로 준다고. 오케이? 자, 상대적 질량, 우리가 정하는 규칙들을 지금 얘기해 준 겁니다. 이 규칙은 책에서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책에 어딜 찾아봐도 이런 규칙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원자량을 찾는 방법을,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자량이란 녀석은, 정리할게요. 원자량이란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정한다? 바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둘을 더한 값을 원자량으로 쓰고 있죠, 우리가. 그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질량수라고. 질량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게 그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저 수를 질량수라고 불러주고 저 질량수라는 값이 원자량과 일치합니다. 오케이? 새로운 용어를 설명한 거야.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걸 뭐라고 한다? 질량수라고 불러준다. 질량수라고 불러준다. 그 질량수가 바로 원자량과 일치한다. 라는 얘기까지 한 겁니다. 자, 이제 원자량 얘기를 먼저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봐봐. 원자량. 화학식량은 화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을 화학식량이라고 하는데 얘는 원자죠. 원자량도 일종의 화학식량이에요. 그죠? 원자량도 일종의 화학식량이고 분자량도 일종의 화학식량인 겁니다. 이래요. 화학식량은 화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이니까 원자의 질량인 원자량도 화학식량이고 분자의 질량도 화학식량이에요. 자, 분자의 질량을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분자라는 거는 원자하고 원자가 만난 게 분자잖아요. 원자량과 원자량을 다 더하면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정해볼게. 구해볼게.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얼마였지? 방금 구했던 것처럼 1이었죠. 그 수소 분자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수소 원자 2마리가 만나 있는 거잖아. 그러므로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얼마다? 2가 됩니다. 오케이?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2가 됩니다. 원자량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분자량은 너무 간단하게 구해지는 겁니다.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 여기 나와 있는 물 분자를 지금부터 분자량을 구할 거야. 물 분자 H2O의 분자량을 구해라. 밑에다가 쌤이 가로 열고 쓰는 것들이 원자량, 분자량과 같은 화학식량을 쓰는 칸이야, 이 칸이. 앞으로 여기다 많이 쓸 겁니다. 자, H2O를 분석해보면 이 자식은 H가 몇 마리, 2마리, 산소 몇 마리, 1마리로 되어 있는 녀석이죠. 근데 H 하나의 원자량이 1이고요. 산소 하나의 원자량은 얼마일까요? 16입니다.
왜? 원자번호 8번인 거 알고 있죠? 곱하기 2하면 되는 거야. 제가 16이야. 1짜리가 2마리 있으니까 질량 2, 16짜리 1마리 있으니까 질량 16. 더하면 18.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몇? 왜? 해보자. 스트레스 많잖아 요즘에. 물 분자의 분자량 얼마다? 잘했어요.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물 분자만 공부해요. 18! 스트레스 좀 풀릴 겁니다. 나만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물 분자의 분자량 얼마다? 18인 걸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자량을 알면 당연히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문제. 그럼 분자량은 단위가 있나요? 당연히 없지. 상대적 질량인 원자량을 더한 거니까 분자량도 역시 상대적 질량입니다. 그러므로 분자량에도 단위가 붙으면 안 되는 거야. 맞죠? 자, 얘가 18인 거 알았어요. 산소 분자의 분자량을 구해봐. 얼마인가요? 정답 32 나옵니다. 원자량이 16이니까 16짜리가 2마리 있잖아. 32가 되겠네요. 산소 분자의 분자량도 이제 암산으로 구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대단한데 물 분자의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그만 물어볼게. 자, 이제 원자량도 구할 수 있고 분자량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할 수 있겠죠? 못 따라하는 사람 없죠? 자, 지금부터 완전 신기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정말이야. 완전 신기한 이야기. 자, 완전 신기한 이야기 해줄 거예요. 완전 신기한 이야기. 신기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우고. 탄소 원자를 준비합니다. 탄소 원자. 원자번호 6번인 탄소야. 질량, 원자량이 얼마야? 12죠? 12. 원자량 12짜리 탄소 원자 하나를 준비해. 상상했어요? 안녕 탄소? 얘 질량 잴 수 있나요? 실제 질량 잴 수 있나요? 어렵겠죠. 그래서 얘를 진짜 실제 질량을 재보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가 안 되니까 모아. 탄소 원자를 계속 모아서 이따만큼을 모아. 그게 얼마였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1몰. 1몰개를 딱 모은다? 그러면 질량을 잴 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1몰개를 모아서 탄소 원자 1몰개를 모아서 질량을 재. 완전 신기한 일이 발생한다니까? 그게 몇 그램 나온다? 12g 나와. 완전 신기하지 않냐? 원자량 12짜리를 1몰개를 모으면 12g이 나옵니다. 우리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정했던 그 상대적 질량이 실제 질량으로 변신하는 모습이에요. 그람이 붙어버렸잖아. 그치? 상대적 질량, 절대 그람이 붙을 수 없는 그 녀석을 1몰개를 모으면 실제 질량으로 바뀐다니까? 이거 완전 신기한 거야. 그죠? 근데 왜 이런 신기한 일이 발생되는 거냐면, 잘 봐. 이제 역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탄소 원자량을 정했어. 얼마라고? 10이라고 정했어. 근데 이거를 실제 질량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12g으로. 그래서 입자를 모으기 시작한 거야. 약간 다르지 아까랑? 12g으로 만들고 싶어서 입자를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몇 개를 모으니까 12g이 되었다? 1몰개를 모았더니 12g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았더니 원자량으로 정했던 게 실제 수치화가 된 거야. 야, 그럼 이만큼의 양을 그래서 1몰이라고 정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1입니까? 그 숫자가 1몰이라는 숫자예요. 의미 있는 숫자죠. 완전 신기한 건 탄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모든 원자, 모든 분자에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물 분자의 분자량이 얼마라고? 자꾸 말 안 한다. 18이죠. 얘를 물 분자를 1몰개를 모아. 몇 그램 나올까? 18g 나온다. 물 분자 1몰개를 모으면 18g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이 완성됩니다.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물을 줄 거야. 야, 물 여기 있어. 36g이야. 물 36g을 줍니다. 이 안에 물 분자가 몇 개 들어있게? 2몰 들어있죠. 어떻게 알았죠? 이모한테 물어봤나? 네. 어떻게 알았죠? 18g이 저 안에 18g 속에 1몰계의 물 분자가 들어있으니까 36g의 물 분자를 준다면 당연히 2몰계가 들어있겠네요. 그죠? 이게 몰과 질량의 관계입니다. 질량을 주면 어떤 분자 또는 어떤 원자의 질량을 주면 그 녀석이 몇 몰계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36g이 2몰인 건 어떻게 알았죠? 얘를 뭐로 나눴다? 이 녀석을 18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을 18이라는 숫자로 나누면 원하는 2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몰수를 구하는 두 번째 공식입니다. 나한테 질량을 준다. 어떤 물질의 질량을 준다. 그럼 그 물질의 몰로 나누면 된다.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 물질의 화학식량 숫자로 나누게 되면은 몰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탄소를 36g 줄게. 이거 몇 몰이죠? 탄소 36g. 3몰이죠. 탄소 원자를 36g을 줬어. 3몰인 거 어떻게 구하죠? 36g을 뭐로 나눠? 저 원자량 12로 나눠주면 되죠. 원자량도 일종의 화학식량이라며 원자량으로 나누든 분자량으로 나누든 화학식량으로 나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는 화학식량이라고 안 써있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거 대신에 몰질량이라고 써있어요. 몰질량은 또 뭐야? 몰질량은 이거예요. 어떤 물질을 1몰계를 모았을 때의 질량을 몰질량이라고 합니다. 1몰계를 모았을 때의 질량. 생각해봐. 물 분자를 1몰계 모으면 질량이 얼마예요? 18g이죠. 그 18이란 숫자는 뭐와 똑같습니까? 화학식량과 똑같죠. 몰질량 값도 18이고요. 화학식량도 18이죠. 좋다. 물 분자 좋다. 그래서 몰질량 값이나 화학식량 값이랑 같으니까 18이라는 숫자로 나누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책에서는 몰질량으로 나눠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몰질량으로 나눠라. 봐봐. 어떤 물질의 질량을 줬어. 근데 이걸 몰질량으로 나눈다는 건 그람 퍼 몰이라는 몰질량으로 나누는 거야. 그람 퍼 몰은 이렇게 쓰죠. 그람 퍼 몰입니다. 그람이라는 건 1분의 그람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그람이 약분이 되고요. 내항의 곱분의 외항의 곱 되니까 1분의 몰 나옵니다. 뭔 소리야? 몰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단위 환산법이라고 하는데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누면 몰이 나옵니다.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누면 몰이 나와. 그래서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단위 환산법으로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도 몰수가 나오지만 질량을 원래 몰질량으로 나눠야 정확한 몰수가 나온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값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이거로 나누든 상관없이 문제는 잘 풀립니다. 잘 풀려요. 두 번째 공식을 소개했습니다. 몰수를 구하는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이 몇 개 남았어? 한 개 남았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왔나요? 3분의 2까지 온 거야. 다 했어요, 이제. 그 어렵다는 몰과 질량의 관계, 이딴 걸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스로 대견해야 합니다. 물 분자만 잘 공부하면 돼. 물 분자 화학식량이 말하고 그만할게. 아무튼 물. 자, 그리고 또 하나 뭘 알아야 되냐면 처음에 쌤이 탄소를 가지고 요거를 설명했잖아. 탄소가 기준 입자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원자량, 분자량을 정할 때 뭘 갖다가 처음 시작했냐면은 탄소를 가지고 시작해요. 탄소.
탄소를 기준을 삼아서 탄소가 12니까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수소는 이 정도 되니까 1이라고 하자. 우리 책에 처음 나온 그림이 그래서 양팔 저울에 갖다 놓고 막 비교하고 있는 그림 보이잖아요. 좀 이따 그림을 통해서 알려줄 텐데 탄소를 기준 딱 잡아놓고 상대적으로 그럼 수소는 이 정도 되겠네. 산소는 그럼 이 정도 되겠네 라고 정한 거야. 근데 그거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쉽게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으로 양성자수, 중성자수를 쌤이 도입해 준 것뿐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이 한 건 양성자수, 중성자수를 한 게 아니라 양팔 저울 방법으로 상대적 질량을 정하는 거야.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그렇게 한 거다라는 거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하나 정리할게요. 화학식량 끝났고요. 몰도 모두 끝났고 얘도 3번도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봐봐. 물 분자 또 물이야. 얘를 그림 모형으로 그려볼게. 산소 하나에다가 수소 2마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게 물 분자죠. 얘는 산소야. 얘는 수소입니다. 문제. 물 분자 한 개 속에는 산소가 몇 개 들었나요? 1개 들었죠. 다시 물 분자 한 개 속에는 수소가 몇 개 들었나요? 2개 들었죠. 좀 확장해 볼게요. 물 분자를 2개를 준비해요. 물 분자 2개 속에는 산소가 몇 개 있나요? 2개 있죠. 물 분자 2개 속에는 수소가 몇 개 있나요? 총 4개 있죠? 됐어? 이제 그 다음 나오면 여러분들 엄청 힘들어요. 물 분자를 1몰개를 준비해요. 그래서 1몰개가 쫙 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는 몇 개 있나요? 1몰개 있는 거야. 그죠? 이 안에 산소 원자는 1몰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1몰개의 물 분자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몇 개 있나요? 2몰개 있는 거지. 이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2몰개 있는 겁니다. 그죠? 또 다른 문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물 분자 1몰개를 준비하고 물 분자 1몰개 속에 들어있는 총 원자 수는 몇 몰개냐? 3몰개죠? 수소 원자 1몰개, 수소 원자 2몰개, 산소 원자 1몰개니까 전체 3몰개일 거 아니야? 그래서 수소, 산소를 합쳐서 총 원자수를 물어본다면 총 원자수는 3몰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개수인데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야.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도 이제 책에서 그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좀 보고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슉.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봐봐. 우리 탄소 원자의 원자량이 얼마였죠? 12였죠? 12. 수소 원자의 원자량은 얼마였죠? 1이었죠? 우리가 1이라고 딱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양성자가 하나라서. 그치?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그랬죠? 양팔 저울법으로 정했다 그랬죠? 왼쪽에 탄소 원자 하나 딱 올려놓고 오른쪽에 수소 원자를 하나 올렸더니 몇 개 올렸더니 딱 평형이 맞았다? 12개.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은 얼마인 거야? 1인 겁니다. 1인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 12개를 올렸더니 딱 평형이 맞았다? 그러므로 수소 원자의 원자량 얼마다? 1이다. 라고 정한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두 번째.
탄소 원자를 왼쪽에 4개를 올렸습니다. 그럼 전체 질량이 얼마야? 12 곱하기 4니까 48이죠? 오른쪽에 산소 원자를 얹은 거야. 산소를 몇 개 얹었더니 평형이 딱 맞아? 3개. 산소 원자의 원자량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3마리를 얹었더니 평형이 딱 맞다는 거, 이 값이 48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산소 원자의 원자량은 얼마가 된다? 16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는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라서 16인 거 알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저 방법으로 16인 걸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림 좀 볼게요. 자, 얘가 누굽니까? 얘가 누구지? NaCl. NaCl이 소금이죠. 염화나트륨. 우리 기억납니까? 쟤는 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공유결합 물질에게만 분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야. NaCl 분자. 잘못된 표현이죠. NaCl은 분자가 아니에요. 왜? 이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그러면 얘한테 분자량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원자량이 있나요? 하나하나가 원자인데 이거 전체 합친 게 원자야? 아니죠. 얘는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그래서 얘는 NaCl에 뭘 구해라? 그래서 얘는 분자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NaCl의 화학식량을 구해라라고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화학식량이라는 게 더 상위 개념이니까 얘는 화학식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죠. 분자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원자 2개가 뭉쳐진 건데 원자량을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쟤는 화학식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Na 같은 경우 10번 넘어가죠. 그러므로 문제에서 춥니다. Na의 원자량은 23이야. Cl의 원자량은 35.5라고 준다. 그럼 NaCl의 화학식량은 얼마인 거야? 저 둘을 합치니까 58.5가 나오겠죠. 자, 화학식량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는지 얘기한 겁니다. 화학식량은 저렇게 정합니다. 얘가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거 보이죠? 항상 1대1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만한 소금이든 요만한 소금이든 화학식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1대1로 결합한 그 녀석만 가지고 화학식량을 말하는 거야. 물분자의 화학식량이 얼마냐 그러면 물분자 하나를 가지고 화학식량 구하는 거잖아. 물분자 10개가 모여있다 그래서 화학식량이 10개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단위 하나하나만을 화학식량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학식량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또 다른 단위들을 소개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연필 12자루하고 계란 한 판밖에 없죠. 근데 저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을 거야. 마늘 100개. 마늘 100개 사와라. 이것을 마늘 한 접 사와라. 마늘 한 접 사와라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죠? 마늘을 사봤어야지. 마늘 한 접을 100개를 한 접이라 불러줍니다. 6.02 곱하기 10 23승를 그래서 1몰이라 부른다라고 그냥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하고 쉴 거야. 좀만 참읍시다.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 정리만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물분자 1몰계가 있어요. 그죠? 물분자 1몰계가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는 몇 몰계다? 1몰계죠. 근데 물분자 1몰계가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몇 몰계다? 총 2몰계죠. 2몰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곱하기 2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따 문제 풀 때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역으로 생각하는 방법만 연습하고 잠깐 쉴게요. 보세요. 역으로 생각하는 방법. 어떤 거냐?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소 원자를 2몰계를 줄 거야. 그리고 산소를 충분히 끌어와서 물분자를 만들려고 한다?
몇 몰 개의 물 분자를 만들 수 있나요? 다시 수소 원자 2몰 개를 준 다음에 물 분자 만들어봐! 몇 몰 개 만들 수 있어? 물 분자를? 1몰 개 만들 수 있지. 이거야. 수소 원자 2몰 개가 있으면 물 분자 1몰 개를 만들 수 있어. 이겁니다. 오케이? 산소가 충분히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수소 원자를 1몰 개만 줘, 나한테. 1몰 개만. 이거 갖다 물 분자 만들래. 그럼 얼마만큼밖에 못 만들까? 0.5몰 개의 물 분자밖에 못 만들겠죠? 이게 우리 시험 문제, 개념 확인 문제. 해보자. 33쪽의 6번 문제 첫 번째 문제. 33쪽 6번 문제의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된 물 분자의 질량을 구하시오. 아, 좀 다르지 않아? 거기 말고.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된 물 분자. 몇 몰개의 물 분자를 말하시는 거지? 0.5몰개. 0.5몰개 물 분자는 몇 g이냐 물어보는 거야. 1몰이 18g이니까 0.5몰개는 9g이에요. 1번 답 구했습니다. 답이 9g. 일단 문제 복사 따로 해줄게. 9g. 이런 문제 푸는 겁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정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서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거 되게 많은 어떤 단위가 나오니까 그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라는 겁을 먹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되게 간단한 논리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31쪽까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체에 대한 내용 좀 정리해 줄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48분이니까 10분 정도 쉴게요. 10분 정도. 뒤에 죽어가는 애들이 있어.